네, 마감드립니다. 키워드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미국 대선 카운트다운, 국내 투심은 어디로? 라고 정해봤습니다. 관련해서 KR리서치의 김대준 대표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날짜 왜 이렇게 빨리 가요? 그렇죠. 11월 5일이 진짜 며칠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거래일 기준으로는 한 일주일 정도 그렇죠. 남은 것 같아요. 요즘 사실 시장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트럼프 트레이드일 것 같습니다. 달러가 움직였고요. 그렇죠. 비트코인이 움직였고요. 미국 시장에서도 트럼프와 관련됐다 하면 좀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지난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될 때 대선에도 비슷한 현상에서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네.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몰입되어서 해당 종목들에 대해서 투자되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시장에서 트레이딩 할 종목이 없고 그렇죠. 주도주는 안 가니까 답답하잖아요. 근데 오늘 장에서 시장의 흐름이 부분 변화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올라서가 아니고요. 오늘 장에서 상승을 했던 주도 업종을 보게 되면 반도체가 일부 상승 흐름을 주도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화학업종이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전자 내에서도 일부 전기전자 내 흐름들을 진행하는 형태로 시장이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내 증시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수출 주도업종 종목들이 상승을 해야 되거든요. 대표적인 게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철강,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렇죠. 이 섹터에 있는 1, 2, 3, 4 업종의 흐름들이 긍정적으로 진행된다면 지수가 올라갔다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탄력을 받아서 연속성을 주게 마련이거든요. 오늘 장에서 화학업종의 흐름들이 굉장히 좋았고요. 반도체도 삼성전자 기반으로 해서 나머지 종목들 흐름들 좋았고 자동차는 약간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버티는 모습들이었고요.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그렇죠. 전반의 흐름들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을 기점으로 해서 시장은 변화하는 형태에서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환율도 소폭 안정화 추세를 보여줬죠. 이런 부분들이 내일장을 좀 기대하게 만드는 이러한 분위기에서의 상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사실 대한유화나 SKC 같은 경우는 VI가 걸리기도 했었거든요. 화학주로의 이 수급 쏠림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제가 2차 전지주를 보면서 대표님 생각이 났어요. 제가 지난주에 여쭤봤었잖아요. 2차 전지의 개인들의 이 차익 실현을 어떻게 봐야 하냐 그랬더니 조금 더 기다릴 걸 그러지 않았냐라는 맞습니다. 코멘트를 주셨잖아요. 근데 지금도 안 늦었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진짜요? 아까 우리 앵커가 2차전지 업종에 대한 전반의 흐름을 한 3가지 정도로 짚어주셨는데 캐즘 현상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주문 들어오고 있고 등등등 내용이 있고, 저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캐펙스입니다. 캐펙스를 줄였다는 말씀을 방금 전에 하셨잖아요. 그렇죠. 줄은 거죠. 이게 2차전지 업종이 움직이기 위한 가장 큰 호재성 재료입니다. 왜냐하면 셀 3사가 있죠. 이 셀 3사가 매년 시설 투자를 통해서 집행된 자금이 7조에서 10조 정도 됩니다. 각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런데 한 해에 벌어들이는 돈이 각사 한 1조 중반 되거든요. 엄청난 돈을 시설 투자에 계속 집중 투자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생산성이 나타나지 않게 되면 앞으로 희망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다행스럽게 테슬라에서 주문 들어왔죠. 포드에서 주문 들어오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서 2차전지 업종에 대한 흐름이 개선이 되는 이런 현상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 업종의 방향성은 바닥은 당연히 찍은 것으로 이제 누구나가 다 확인했고요.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과거의 흐름처럼 오늘은 좀 강했지만 10% 20%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조금은 쉽지 않고요. 방향성은 위로 잡혔다. 그래서 매도했더라도 다시 재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턴어라운드, 완벽하게 했다라기보다는 바닥을 확인했고 이제는 점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2차 전지에 대해서 코멘트 주셨습니다. 일단 미국 대선 전후로 시장이 흔들릴 것이다 라는 건 모두가 동의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장은 앞으로의 흔들림, 그 폭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2000년 이후에 미국이 대선이 6번이 있었어요. 근데 6번 모두의 결과치를 보게 되면 대선 이전에는 시장의 흔들림이 각각 상황마다 빠질 때도 있었고 올라갈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대선 이후의 상황에서는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이전에 흔들렸던 지점의 고점을 다 돌파하는 상승의 흐름이 즉시로 나타났어요. 이것은
신정부의 기대감이랄든지 뭐 정책 발표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으로 인해서 시장이 상승했다라고 우리가 결과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대선이 끝나고 나면 불확실성 제거라는 아주 큰 이벤트가 지나갔기 때문에 증시에 대한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에서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앞서 모두에 과몰입화되어져서 트럼프, 해리스 트레이드를 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기억을 되살려서 2016년도 대선 이후에 전반의 그 시장 상황에 대한 흐름들을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 트럼프 1기죠. 네. 1기 때의 흐름을 보게 되면 금리 우리가 그 지금 현재 금리와 환율에 대해서 강달러와 고금리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 후보는 기본적으로 사업가입니다. 특히 부동산 사업가입니다. 그렇죠. 부동산은 조달금리, 그러니까 대출금리에 대해 굉장히 중요하죠. 민감하거든요. 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내려가는 것을 지향하거든요. 네. 과거 1기 때 금리 수준의 미국에서 금리 수준을 보게 되면 대략 트럼프 1기 때 시작 전에 금리가 대략 2.5 10년 국채 수익률로 네. 말씀드려서 10년물 국채. 2.5%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3%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후반부에 0.6%까지 내려갔거든요.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는 형태에서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국내 환율 기준으로의 상황을 살펴보더라도 네. 1,200원대에 출발해서 대략 1,200원대로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비슷하게. 말씀드린 부분은 팬데믹 상황은 제외하고 왜냐하면 이때는 워낙 말이 안 되는 변화의 폭이 상황이었으니까. 컸기 때문에 네. 팬데믹 직전까지의 흐름만을 판단해서 보게 되면 환율도 굉장히 안정된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국 때리기가 굉장히 강했다라고 많이 판단하시는데 맞습니다. 상무부에서 2017년도에 이제 관세를 부과하긴 했는데 중국 증시가 트럼프 집권 시에 최고가를 갱신했습니다. 우리 증시도요. 그때였나요? 네, 맞습니다. 34,000포인트. 우리 증시도 항생지수 기준으로 해서 네.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가 집권했을 때 지수 2,000포인트로 시작을 해서 물론 2,500포인트 갔다가 다시 밀리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봐서 시장의 상황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또 앞으로 트럼프가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여기에 강한 종목이 있고 또 반대에서의 약한 종목이 있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시장에서의 흐름은 긍정적으로 진행되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시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그린 에너지, 그러니까 바이든이 추진했던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이 약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네.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당시 시장에서 제일 강했던 건 방산입니다. 록히드 마틴, 보잉 같은 종목들이 한 2배 정도 올라갔어요. 그리고 강했던 종목들을 찾아보게 되면 그 태양광, 풍력 이게 한 7, 80%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약 관련주들이 올라갔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정책적인 추진 과제로에 진행되고 있는 종목들이 약세나 강세 현상을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시장에서는 그때 상황마다의 흐름에 맞받으려서 주가의 움직임이 반응한다. 너무 과도하게 트레이드 관련해서 트럼프, 해리스 나누어서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것보다는 전망이 이쪽은 괜찮을 것 같다. 또는 이쪽은 조금씩 기다려야 한다. 이런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은 어떠할까라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기 집권에 들어가게 되면 어쨌든 주식시장은 좋을 거다라는 그렇죠. 이야기는 많이 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10년물 국채금리 제 화면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1.4%가량 좀 올라가면서 4.29까지 좀 다시금 터치를 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금 좀 올라가면서 4.3까지 터치할 수 있느냐를 지금 흔들리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104에서 안 내려오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건 왜 그런 걸까요? 트럼프 영향이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대외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네. 국외 기업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고요. 그렇죠.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인하해주고요. 장벽을 치고요. 네. 보호무역을 합니다. 네. 이런 이제 분위기 때문에 네. 최근에 이제 달러 강세 현상에서의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2016년도에도 이런 비슷한 뉘앙스의 이민 정책과 강달러 정책을 추진하긴 했습니다. 근데 실제 행정부 집권하면서부터의 정책은 네. 이와는 좀 다른 각도로 진행이 되었다라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율이 104
달러 네. 인덱스 기준으로 해서 올라와 있고 금리도 4.3 근처까지 올라와 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지금의 수준이 선거를 앞두고 피날레를 치는 과정에서의 흐름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나. 어차피 누군가가 당선이 된다고 되죠, 한다면 누군가는. 네. 기존의 내용의 흐름에 있어서 금융시장에서의 반응도가 네. 이제 희석화되는 과정으로의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선거를 앞두고 선거 직전에 흔들린 과정에서의 금융시장에서의 움직임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에 너무 큰 비중을 두어서 시장을 해석하고 판단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네, 제가 일부 증권사에서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단기적인 발작적 현상이다. 정확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영향 없을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들도 생각보다는 이제 조금씩 많아진다라고 네네.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으로 좀 더 끌고 들어와서 움직이는 섹터들을 좀 더 자세하게 봤으면 좋겠는데 네. 최근에 또 제가 관심 있게 많은 투자자분들이 보고 계실 게 SMR. 그렇죠. 네, 원전이거든요. 원전은 누가 돼도 상관이 없다라고들 이야기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저도 동의하고요. 네. 특히 원전에 한 발 더 깊숙이 들어가면 소형 원전 관련주에 그쵸, 대해서는 네. 좀 더 추가의 관심도가 우리가 필요하다. 대형 원전 말고 소형 원전 네. 쪽으로. 이렇게 제가 이제 그 투자자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원전 3년 동안 갈 듯 말 듯 갈 듯 말 한 적이 너무 많아서 찍고 내려오고. 네. 찍고 내려오고. 그래서 이제는 원전 좀 네. 관심 없다라고 네.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요. 네. 소형 원전 관련 종목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뭐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기술 정도 그리고 작은 소형주 중에서 우진엔텍 정도가 네. 소형 원전 관련주라고 보고 있는데 이들 관련 종목들의 흐름들은 네. 좀 더 흐름에 있어서 방향성을 두고 이제 시작 단계에서의 흐름이 진행되는 가능성으로 판단을 합니다. 뭐 네. 이미 언론에서 많이 거론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소형 원전이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 지역에 소형 원전을 지을 예정에 있고요. 국내 기업들의 기술력도 여기에 글로벌 기준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국내 기업들의 주가 상승도 노려볼 수 있는 지점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소형 원전 관련주에 대해서는 네.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결국에는 AI 투자하고 전기 필요하고 그렇죠. 결국에는 갈 수밖에 없는 섹터이기 때문에 물론 종목별로 옥석 가리기는 정확하게 돼야겠지만 관심권역에 충분히 둘 수 있는 섹터다라고 소형 원자로 SMR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대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지 하고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지금 어제 기준이죠. 그러니까 금요일 기준이죠. 미국에서 나온 이 해리스와 트럼프의 여론조사 같은 거를 쭉 살펴봤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우리 막 시장에서는 꼭 트럼프가 될 것처럼 움직이고 있지만 생각보다는 그렇지 않다라는 게 되게 느껴졌어요. 지금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해리스 트럼프 46대 48일 오차 범위 내고요. 다 오차 범위 냅니다. 여기는 이븐이에요. 똑같았어요. 생각보다 진짜 이거는 뚜껑을 까봐야 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 이분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미국 대선 얼마 안 남은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이분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사실 투자를 멈출 수 없잖아요. 네. 한 8거래일 남았나요? 요 동안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시장에 임하시면 좋을까요? 누가 되든 미국 경기 특히 제조업 분야의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총력을 다할 겁니다. 그렇죠. 지금 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증시의 가장 큰 악재성 요인이라고 한다면 경기 침체이지 아래 공포.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나온 미국 경제 지표를 보게 되면 서비스업 관련해서는 경제 지표들이 우호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소비가 잘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제조업 분야에서의 지표는 네.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다 50 미만 아직까지도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당선되는 후보는 분명하게 제조업 분야에 있어서의 흐름을 강하게 푸시할 것이다 라는 지점에서의 공통적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와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현 시점에서부터 면밀하게 치고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당연하게 제조업 분야에서의 경기 흐름을 살리기 위해서는 경기 회복주, 경기 민감주 내에서의 종목들이 긍정적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경기 민감주 내에서 제가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하는 정답 네. 자동차 업종입니다. 가장 최대 뭐라 그래요? 피해주라고 꼽히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제조업 분야를 활성화시켜야 되고 제조업 분야를 활성화시키는 자동차 산업을 부양시켜야 되거든요.
최근에 미국에서의 그 여러 종목들의 주가 움직임이 조금은 긍정적으로 진행되는 많은 다수의 종목들이 있지만 자동차 업종의 종목들의 주가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은 흐름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국내 같은 경우에도 뭐 지난주에 현대차 실적 발표 이후에 한 번의 출렁임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자동차 업종, 제가 앞서 수출 관련 종목들의 대표적인 종목들이 주가가 움직일 때 시장의 분위기는 좋아진다라는 말씀드렸죠. 반도체는 1등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요. 석유하고 오늘 올랐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 좋아졌던 거고. 네. 자동차가 올라가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시장에서의 모습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의 그 경기 회복, 경기 민감주에 대한 한 달 전쯤 중국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관심을 막 가졌다가 네. 한번 사그라들었죠. 그런데 주시장에서의 흐름들은 이렇게 사그라들었다가 다시 시장에서 부각됐다. 사그라들었다 부각되는 과정에서의 흐름들을 저점을 높여가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네. 경기 민감주에 자동차 업종 계속 관심 가져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네. 가장 먼저 조정받았어요. 지난 6월부터 그쵸, 조정받았거든요. 네. 최근에 조정이 좀 아프긴 아픕니다. 예상 외로 부품주들의 흐름들은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해당 업종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치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미국에서 제조업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부양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네. 이와 관련된 국내 산업에서의 낙수 효과나 어떤 확장성을 가진 내용에서의 산업 동향에서의 흐름이 예상이 된다. 자동차 업종 관심 가져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되든 간에 미국 경기 살리기에는 나설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미국에선 자동차 업종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고 지금 방금 LG화학에서 지금 컨콜 중이거든요. 네네. 설비 투자 규모를 4조에서 2조 원대로 더 줄인대요. 이런 거 보면 줄인 게 말씀해주신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이제 투자를 줄임으로 인해서 업황이 돌아서는 화학주에서도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자동차 업종 내에서 가장 좀 탑픽으로 보고 계신 글로비스죠. 글로비스. 왜냐하면 정의선 회장과도 민감하게 연관돼 빼놓을 있고요. 수가 없죠. 이제 승계가 뭐 내년 정도에는 진행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되는 상황이죠. 네, 유일하게 이제 순환 출자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글로비스의 주가 상승과 어떤 가격 가치의 흐름들이 긍정적으로 진행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네. 한국 현대 글로비스에 대한 자동차 업종의 탑픽으로 해당 종목에 대해서 선정을 해봤고요. 네. 가격적으로 본다면 지금 가격 무난합니다. 12만 원 전후로 한 가격대라고 한다면 충분히 들어갈 만한 최근에 어느 정도 주가가 빠지지 않고 받쳐졌기 때문에 오늘은 조정을 받았어요. 긍정적입니다. 버티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상승은 아니지만 그리고 12만 원 정도에서의 가격을 관심권의 가격이고 목표가는 한 15만 원 정도 우리가 넓게 봐서 15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흐름에서의 가격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손절가 11만 원 정도로 현대 글로비스 우리 관심을 가져볼 만한 구간에서의 현 흐름입니다. 이번 인도 IPO 하고 또 GM과의 이 협약을 통해서 그런 순환 출자골이 조금 그렇죠. 풀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 글로비스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KR 리서치의 김대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